분유 속에 당독소가 많다는 것을 아마 일반 고객이나 산모나 주부나 잘 모르실 겁니다. 우유에는 도대체 얼마만한 당독소가 있고 분유에는 얼마나 있을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유에는 도대체 얼마만한 당독소가 있고 분유에는 얼마나 있을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모유 속에는 약 6.67 정도의 당독소가 유니트로 하면 당독소가 들어있다라고 하고, 분유 속에는 평균 한 70배 정도는 한 486 정도의 당독소가 들어있다라고 이미 논문에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런 평균값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400배까지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즉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분유인데 분유를 더 맛있고 소화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효소 처리를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아이러니하게 당독소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논문들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분유 속에 높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게 왜 높아지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유를 건조를 하면 이제 분유가 되는 건데, 단순하게 보면. 근데 건조할 때 어떻게 건조하느냐? 스프레이 드라이라고 하는 공법을 씁니다. 즉 고열에서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순식간에 건조되게 만드는 이 공정을 가게 되는데, 이 순식간에 가열이 된 상태에서 건조될 때에 분유 속에 있는 당분하고 분유 속에 있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결합을 해가지고 당독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분유가 간 만들어진 것보다 유통기한이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즉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독소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분유를 선택해야 된다면 제조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를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분유 속에 이렇게 당독소가 많은 이유는 이 우유가 워낙 영양 덩어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일을 하고, 왜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만들어지느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당하고 이 단백질, 아미노산이 계속해서 붙어가지고 결합을 하면서 당독소로 전환되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당독소가 얼마나, 그럼 우리가 하루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 섭취하는가, 그거에 대한 그 임상 자료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3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유아가 모유 수유를 할 때 하루에 섭취하는 당독소의 양이 얼마냐? CML이라고 하는 당독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나노그램 per 킬로그램 per day. 즉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즉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3kg다. 그러면 모유 수유를 하면 대략 12나노그램의 당독소를 모유를 통해서 먹게 된다. 아이가 먹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CML이 낮은 분유, CML이 높은 분유에 따라서 또 분유를 먹는 거에서 양이 달라집니다. CML이 낮은 분유, 즉 50에서 110 나노그램의 CML이 프로테인 밀리그램당 있는 경우에 유아가 그런 분유를 섭취했을 경우에 하루에 먹는 총 CML의 양이 얼마냐? 3kg의 아이가 3kg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약 900에서 1000 나노그램, 즉 1mg 정도를 매일 당독소를 먹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ML이 높은 분유는 얼마냐? 160에서 약 640 나노그램 CML per mg 킬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유를 3개에서 10개월 될 아이가 섭취를 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를 먹게 되느냐? 약 4000에서 4500 정도, 4000에서 4500 나노그램, 즉 이걸 환산하면 3에서 4.5mg per 3kg의 유아가 먹는 정도의 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먹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매일 이 정도의 분유를 섭취하면서 먹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그러면 안심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데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모유 수유를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한테 모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이행되는 당독소의 양이 달라집니다. 즉 엄마가 튀기고 굽고 볶은 거, 즉 당독소가 많은 빵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튀김이라든가 뭐 통닭이라든가 뭐 족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예를 들어서 드셨다. 그렇게 되면 혈중에 당독소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것이 모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낮다라는 것은 평균적인 값이고, 실제 엄마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모유 수유를 해도 아이가 섭취하는 당독소 양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유 수유한 아이들에 비해서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토피라든가 이런 알러지라든가 이런 피부 질환, 아니면 면역들이 상당히 약해지는데, 그 기저에 사실은 당독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학회에서 발표된 사례를 보게 되면 분유를 먹은 분유 속에 있는 당독소가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발표도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또 그러면 모유 수유할 때면 그러냐?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할 때에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태중의 아이의 당독소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에 아이들이 엄마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냐도 상당히 태중의 아이와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면서의 건강에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당독소를 새롭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임신하거나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의 섭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면서 음식 조절을 하는 것이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솔루션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